자,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 과목에서 수학 얘기를 조금 하긴 했는데, 그, 익스포넨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높지가 않죠. 이해가 높기가 힘들죠. 그렇게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명이 안 되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이런 기호를 뭐 자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무슨 기호죠? 이런 기호 보셨어요? 뮤버먼트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얘를 이라고 쓰는데 이게 이제 이거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이 아닌 거죠. 본질적인 측면? 본질적인 측면은 뭐냐면 이 익스포넨셜 함수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은 뭐냐면 이거죠. 본질적인 측면. 이게 가장 본질적인 측면이에요. 이게 지수함수의 어떤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이건 지수함수의 특징이 이거가 아니면 이제 모두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AX습니다. 이게 K가 얼마면 되죠? K가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수함수라는 게 이게 핵심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기호들 자꾸 등장을 하는데 이거를 자꾸 이런 숫자를 뭐 x번 곱한 거로만 봐가지고 잘 이해가 안 돼요. 익스포넨셜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거의 인버스가 로그인 거죠. 자, 이제 보면 우리가 보시면 이것도 뭐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보시면 출력의 진폭은 출력의 진폭은 입력의 진표 곱하기 H인 거죠. 그럼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에너지를 재고 싶다. 입력 신호의 에너지랑 출력 신호의 에너지의 관계를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의 제곱을 다 더하면, 요거의 제곱을 다 더하면 입력 신호 에너지죠. 이거의, 어, 절대값의 제곱을 다 더하면 적분이지만 그 출력 신호 에너지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에너지를 얘기할 때 얘는 이제 진폭으로 보는 거고 에너지나 이런 걸 얘기할 때 로그 스케일로 많이 얘기하죠. 로그 스케일로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보게 되면 대략 이런 꼴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자세히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출력 신호의 에너지 데시벨로 표현한 거는 입력 신호의 에너지 데시벨로 표시한 거에 요건 거죠. 만약에 H 얘가 1이었다는 얘기는 1이었다는 얘기는 이 출력의 세기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출력 에너지 같다는 얘기인 거죠. 저거 저 주파수 한전에서는. 그러니까 데시벨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편하죠. 그러니까 요거 그림을 그려놓으면 요걸 숫자를 찍은 다음에 입력해서 빼면 됩니다. 그렇죠? 자, 3dB란 말 많이 나오죠, 3dB. 3dB 포인트. 왜 3dB란 말 많이 여기 제가 전력이요? 좋아요, 거의 비슷해요. 전력이랑 표현 좀 그런데, 파워가 두 배. 파워가 두 배. 3인데. 로그 스케일, 어, 좋아요. dB가 19파이 로그 P1분의 P2대 로그 2가 0, 좀 2가 네. 이거
자,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로페스 필터를 설계한다고 했어요. 로페스 필터를. 근데 보면 로페스 필터에서 저주파는 통과를 하겠죠. 매그너튜드가 1이고 레어스 0이라고 했어요. 저주파는 통과를 하고 고주파는 통과 안 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게 연속적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 질문해요? 컷오프 프리퀀시가 어디냐? 어디부터 잘리느냐? 자, 그러면 컷오프 프리퀀시를 어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래서 영어로 이렇게 스무드하게 변하요. 만약에 아이디어하게 이렇게 됐으면 그냥 쿨하게 저기를 컷오프라고 하는데 이렇게 스무드하게 변한단 말이에요. 언제 잡으시겠어요? 뭐 짜증나는 생각의 상황이죠. 내가 이쪽은 1이고 이쪽은 0인데 스무드하게 바뀌어요. 그럼 어디를 경계선을 잡겠냐는 거죠. 어디를 잡으시겠어요? 이거 하는 거예요. 왜 3딜이냐고.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잡으시겠어요? 가장 만약에 여러분이 일상생활 대화에서 얘기를 한다면 어딜 잡고 잡으시겠어요? 이거는 파워가 반대는. 그러니까 자, 앞부분은 파워를 100% 통과시키고 뒷부분은 파워 0% 통과시키는 거죠. 나는 파워가 50%가 되는 지점을 커터프 프리퀀시로 나타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파워가 반이 된다는 얘기는 진폭이 얼마나 된다는 거죠. 파워가 반이 되려면 진폭이. 데시벨 얘기할 때, 진폭으로 얘기할 때는 20로그 그렇죠. 진폭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쓰고 10로그 요 식은 파워식. 그러니까 3dB라는 건 지금 두 배로 얘기했지만 보통 저는 3dB 포인트라는 건 반띵거든요. 파워가 반이 되는 지점이에요. 3dB다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3dB가 내려갔어요. 그럼 사소한 게 아니라 에너지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 6dB로 내려갔다. 에너지가 4분의 1이 된 거예요. 20dB 내려갔다. 생각하면 20dB 내려갔을 때 사라진 거죠. 물론 뭐 인간이 아예 존재 자체를 못 느낄 정도라면 40dB 더 떨어뜨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냥 뭐 신호마다 다를 거고 센스마다 다를 거고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 정도 수식 이게 록을 취해가지고 록을 취해서 하니까 이 정도 수식이 나오겠구나. 내가 이걸 읽을 때 3dB가 된다. 이게 마이너스 3이다. 야, 좀 이제 좀 잘리는구나. 그게 마이너스 6이다. 많이 잘랐구나. 마이너스 20이네. 거의 다 잘랐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1년만. 그다음에 저 밑에 있는 수식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계속 여러 번 봤던 수식인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제 멘탈 모델 이런 거죠. 자, 이런 신호가 들어갔다면 이런 시스템에 이게 여러분이 아는 이게 곱하는 거죠. 이런 신호가 들어갔다. 이 신호를 딱 보시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원래 신호가 피리아드 시그널이에요. 좀 이게 깜깜깜 되겠습니다. 이 들어가면 피리아드 시그널이 나오는데 자, 여기 가서 이제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 끝났고 이제 페이지 얘기가 나옵니다. 페이지. 자, 2, 3. 어떤 x가 들어가서 이제yn이 나오는데 얘가 왜곡이 없다라는 거는 저렇게 주어진 게 왜곡이 없는 거죠. 진폭은 바뀔 수 있죠. 뭐 소리 좀 커질 수도 작을 수도 있죠. 그다음에 조금 늦게 나올 수도 있죠. 그냥 제가 마이크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곡이 없이 스피커로 나온다는 얘기는 소리 좀 커져도 돼요, 쥐가. 그리고 시간 딜레이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왜곡이 전혀 없는 필터를 보면 이거 시스템이죠. 이거의 시스템 펑션을 보면 곱하기 이런 거죠. 어떻게 돼요? 크기는 상수. 그렇죠? 모든 주파수에 대해 상수배 증폭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매그너티드 왜곡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상수가 아니라 위상은 상수가 아니라 미녀야 돼. 이 신호가 왜곡이 없다는 얘기는 진폭은 상수, 위상은 미녀. 그래서 우리가 필터를 설계하고 뭐 등등을 할 때 미니어 페이지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미니어 페이지가 아니면 이렇게 신호가 두 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인데 리니어 페이지가 아니면 얘가 막 역전이 돼요. 이게 직관적으로 그런 일이 왜 있지 싶은데 얼마 전에 별로 어려운 상황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상황 발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필터가 리니어 페이지면 이런 일이 근본적으로 막는 거고 리니어 페이지가 아니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페이지의 어떤 기본적인 왜곡이 없는 출력이에요. 그냥 저의 원본을 그대로 내보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바꾸죠. 왜냐하면 고주파를 자른다든지 뭐 의도적으로 손대지만 이거는 가능하면 이게 좋죠. 그냥 내가 못해서 이걸 안 지키는 거지. 이거를 흔들고자 의도적으로 하는 일은 거의 없죠. 이걸 일부러 하는 일은 의도적으로 하는 게 많죠. 그게 리니어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느낌이냐? 왼쪽에 이제 오리지널 시그널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이패스 필터를 통과시켰어요. 하이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면 뭔가 이렇게 저주파 날아가는 느낌이 나죠? 로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면 고주파 나죠. 이건 뭐예요? 페이지를 이렇게 모든 컴파운드 페이지를 이렇게 쉬프트 하는데 리니어 페이지만큼 쉬프트 했어요. 말하면 오메가에 비례해서 페이지 쉬프트 했어요.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뭐 그냥 타임리미에서 이렇게 쉬프트한 느낌인 거죠. 이걸 원하는 건데 내가 모든 주파수에 컨스탄트 페이지만큼 쉬프트하면 모양이 깨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리니어 페이지를 원해요. 간혹 가끔 리니어 페이지를 못 만들 때가 있는 거예요. 리니어 페이지를 원하는 거예요. 자, 리니어 페이지를 원한다.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왜 리니어 페이지면 되느냐? 뭐 요거에 대해서 예를 드는 건데요. 뭐 요게 이제 코사인 오메가 n 더하기 스타 x가 그 어떤 시스템을 통과했을 때 우리가 받는 이거죠. 그렇죠? 이게 오메가로 요거 사실 왜 썼는지 모르겠지만 요거 안 쓰지 마시고 보시면 요 꼴이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n 빼기 모시기 타임 시프트죠. n 빼기 모시기를 원한다면 얘가 오메가의 상수배가 돼야 돼. 그게 리니어 페이지인 거. 그래서 저 페이지 딜레이가 위상 나누기 오메가로 주어집니다. 이게 페이지 딜레이인 거고. 저게 상수면 굉장히 기뻐할 일입니다. 되셨나요? 자, 요거는 그냥 빨간색으로 쳐버리십니다. 컨스탄트 페이지 딜레이는 리니어 페이지. 그러니까 내가 페이지 딜레이를 상수로 하고 싶다면 상수해야 되겠죠? 그러면 리니어 페이지 만들어야 됩니다. 요게 이제 FIR 필터의 최고의 장점으로 떠오르는 거죠. IIR 필터는 리니어 페이지가 안 돼요.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IIR 필터가 되게 장점이 많아요. 패스도 적고, 뭐 굉장히 뭐 이제 컷오프 프리퀀시도 좋고 다 좋은데 리니어 페이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량이 많더라도 FIR 필터를 쓰는데 FIR 필터는 우리가 좀만 신경을 쓰면 리니어 페이지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FIR 필터를 그렇게 많이 쓰게 돼요. 필터가 이렇게 있으면 FIR FIR은 이런 느낌이죠. YN은
A B0 X는 B1 X 빼기 1 B2 X 빼기 2 이런 느낌이죠. IR 피서는 Y는 A1 Y X 빼기 1 A2 Y B0 이런 느낌. 이거 같은 경우는 리니어 페이지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다른 쪽은 못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써야 될 상황이죠. 어떤 상황? 나는 이 애플리케이션이 리니어 페이지가 너무 중요하다. 선택지가 이거밖에 안 돼. 그 대표적인 상황이 영상 처리. 우리는 영상 신호를 보면 페이지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뽑아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영상이 들어오면 일부 주파수 분해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페이지에 노이즈 섞어가지고 복원시켜서 보여주고 매그너튜드에 노이즈 섞어서 복원시켜주고 보여주면 매그너튜드에 노이즈를 안 섞어도 대강 뭔지 원래 다 알아요. 뭐 얼룩말이었네. 얼룩말이었는데 페이지에 노이즈 섞어버리면 뭔지 몰라요. 응? 근데 반대로 음성 같은 경우는 귀로 듣는 거는 우리의 귀의 어떤 감각 기관 자체가 주파수를 뽑는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위상에 되게 둔감한 거죠. 음성 처리나 위상 이런 거에는 아예 많습니다. 이렇게 장단점 분명히 있습니다. 계산량이 많고 계산량이 적고. 얘는 스테이블이 개런티가 돼 있고 얘는 스테이블 신경 써야 돼. 얘는 리니어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고 리니어 페이지를 만들 수가 없고. 그럼 뭐가 좋으냐? 대답은 항상 상황 따라서 다른 거 상황 따라 맞는 걸 고르시는 거죠. 그게 안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페이지 딜레이입니다. 페이지 딜레이의 식은 이거죠. 오케이. 근데 이제 이게 저 학부 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었는데 별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설명을 제가 최선을 할 텐데 그룹 딜레이는 그룹 딜레이는 저렇게 주어집니다. 그룹 딜레이는 위상을 미분한 거예요. 위상을 그럼 앞에 있는 거랑 결합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만약에 저 위상이 페이지가 리니어식이었으면 그룹 딜레이는 페이지 딜레이랑 똑같겠죠. 분자에 있는 게 1차식이었다면 그걸 미분하면 그냥 W 나누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원래 리니어 페이지였다면 그룹 딜레이랑 페이지 딜레이는 같아요. 뭐냐 리니어 페이지였다면 그룹 딜레이랑 페이지 딜레이랑 같아. 근데 원래 게 리니어 페이지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리니어 페이지가 아니었다는 얘기는 지금 위상 왜곡이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필터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통과시키기로 하고 이 부분을 통과 안 시키기로 했어요. 통과 안 시킬 부분이 리니어 페이지의 이유가 있나? 아니, 그 부분은 진폭을 내가 영어로 만드는 목적인데 왜? 또 결국은 리니어 페이지라는 것도 물론 뭐 전체가 리니어 페이지에서 나쁠 건 없지만 프랙티컬리 봤을 때 내가 이 부분만 통과시켜서 이 부분만 듣고 싶어요. 그러면 이 부분만 리니어 페이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이 되게 협소하다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있는데 이 전체에 다 리니어 페이지면 좋겠죠. 페이지가. 그러니까 오메가의 상수배 해가지고 전체가 다 리니어 페이지면 좋겠죠. 근데 이건 리니어 페이지가 아니에요. 됐어요. 리니어 페이지 아니면 왜곡이 심하겠죠. 근데 만약에 나한테 관심 있는 분야가 이 부분이에요. 여기만 더 관심 있어요. 그럼 리뷰 페이지죠. 뭐. 그러니까 나한테 내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컨셉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런 관심인 거죠. 그래? 요 지점에서 미분값이 얼마냐라는 거죠. 요 부분에서 미분값이 상수면, 아니면 변하지 않으면, 프랙티컬리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는 리니어 페이지인 거죠. 그 개념이 그룹 딜레이예요. 이 부분인 거죠. 요걸 보면, 여기 어떤 그 값이 그 부분이 좀 평평해요. 그 부분에서는 괜찮네. 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어떤 결정적인 예제가 있냐 하면
자, 저 위에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아, 저 파란색이 매그너튜드고 저 점선이 조금 GD라고 적혀 있죠. 그룹 딜레이구나. 그럼 이제 읽으실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읽으실 줄 아셔야 돼요.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 우선 매그너튜드는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자, 매그너튜드. 이제 이게 입력 신호로 들어가는데 당연히 입력 신호 필요 트랜스폼 한개로 이게 입력 신호예요. 자, 그러면 매그너튜드는 어떻게 바뀌겠어요? 이 표적 참고시킵니다. 매그너튜드. 우선 이 신호가 이 필터 통과한 다음에 매그너튜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죠. 이 원래 신호를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원래 신호는 0.3 정도가 좀 세고, 그렇죠? 0.6 정도가 좀 센 신호였어요. 그럼 0.3이 어떻게 될지 위에 보고 찾아해 보시면 되죠. 0.3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0.3이 들어가면, 몇 개가 깎이게 좀 나오겠네. 그죠? 얘는 이렇게 나오겠죠? 0.6이 들어가면, 0.6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00GB가 넘겠죠. 어떻게 돼요? 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신호가 이 필을 통과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의 트랜스폼 그려보면 이렇게 되셨어요? 되시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0.3파이에서의 그룹 딜레이가 얼마죠? 0.3파이에서 0.3파이 그룹 딜레이가 이쪽으로 보시겠죠? 30이죠. 요거에 대응되는 성분은 33밀리고 요거에 대응되는 성분은 어떻게 돼? 0.2에서 0칸밀리. 요거에 대응되는 거는 별로 안 밀리고 요거에 대응되는 건 확 밀리고 이렇게 있다가 충분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룹 딜레이라는 요걸 보시면 페이지로부터 물론 얻을 수 있지만 이 신호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이게 그룹이라고 불리느냐? 여러분한테 조금 직관적으로 조금 안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뭐 제가 건반을 빵 쳤다든지 뭐 했을 때 나오는 스피커라는 얘기가 있죠. 이거에 FFT란 결과가 FFT가 아니라 이거에 뭐 피레 트랜스포머는 어떻게 보이죠? 좌우대칭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런 웨이브 팬케이스 트랜스포메이션 보시면 말 그대로 요게 웨이브 팬케이스 하나, 웨이브 팬케이스 하나. 그러니까 좀 경험이 쌓이시니까 이걸 보시면 아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알죠. 경험이 좀 쌓이면. 그러니까 얘가 0.3파이, 얘는 0.6파이. 0.6파이가 주파수 높으니까 아 여기 0.6파이. 얘에 대한 그게 이쪽에는 봉우리였고 얘에 대한 게 왼쪽 봉우리.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를 신호를 보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다시 앞으로 돌아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니까 고주파는 다 털려서 사라지겠네. 자, 한번 보시면 얘는 없어졌죠. 일단은 여기에 있을까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앞에 살아남았어요. 저 앞에 살아남는데 0.38. 자, 보시면 40, 40개 딜레이. 자, 여기 한 50 정도 중심이었죠. 이 같은 경우는 10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이 요 그림만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저 그림은 1년 범위예요. 그럼 왜 그룹 딜레이라고 하니 이해가 되시나요? 저 웨이브 패킷을 저걸 하나 그리고 그룹이라고 하는 거죠. 제 그룹은 딜레이가 30%이다. 자, 그렇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페이지 딜레이랑 그룹 딜레이가 페이지 딜레이, 리니어 페이지일 때 그런 거고 그룹 딜레이는 리니어 페이지가 아닐 때 프랙티컬리 요 부분에서 요 주변에서 어떻게 될지 따져주는 거고 논리니어 필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려준 경우가 되게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룹 딜레이라는 컨셉을 아셨으면 저 위에 있는 신호를 자, SN이란 저 SN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CN 저거를 어떤 필터를 통과시켰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오늘 영어에 얘기가 나왔을 때 하나 더 그런 거 있거든요. 이상한 날에 수학 때 모르는 게 있어요. 이상한 날에 수학 때 이상한 거 있는데 한 학생이 이제 선생님이 낸 문제를 이제 논리적으로 구멍을 찾는 거죠. 이런 조건이 없으니까 뭐 이런 것도 다 된다라는 거. 선생님 주장은 요 문맥상 실제적 의도를 파악해서 그 조건은 네가 생각을 해내라 이런 거죠. 그래서 마치 선생님은 굉장히 악한 처럼 나타나는데 아니면 올바른 학생에게 묵살하라. 또는 뭐 그치 선생 악한 나오긴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생각. 결국은 모든 거를 기성적으로 넣어놓을 수는 없다고요. 물론 그걸 질문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여러분 짚고 구멍을 찾아가지고 이건 참이 아니잖아 해도 좋지 않은 태도죠. 이 사람의 당연히 질문하는 거지. 이거가 뭐냐. 이 상황에서 SN에 따라 다르겠죠, 당연히. SN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죠. 이거를 모듈레이션에서 뭐가 나오는지 얘기하기 힘들죠. 근데 의도가 뭐겠어요? 이게 원래 로우 프리퀀시 신호가 있는 거고 그걸 모듈레이션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걸 그런 생각 없이 그냥 SN은 이메일 신호를 보면 미칠 수 없는 문제죠. 이건 어떻게 보셔야 되냐? 로우 신호라고 보십니다. 적혀있기도 하네요. 이 신호 굉장히 로우 프리퀀시 신호고 그걸 모듈레이션 했다고 보셔야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SN이 이렇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내가 저렇게 안 보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산호가 아니에요. 그러면 SN에다가 코사인 오메가 CN을 곱한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신호를 시스템을 통과시켰을 때 어떻게 되냐가 질문인 거죠. 자, 그럼 프랙티컬리 이 부분에 대한 오메가 C에 대한 것만 하면 됩니다. 거기를 굉장히 밴드 리미트된 신호가 나요. 그러니까 진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대전제가 S는 굉장히 밴드 리미트된 저주파 신호를 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읽지 않고서 이 문제에 안 적혀 있다 이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당연히 질문할 수는 있지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과시키면 심포고 이 문제의 의도는 프랙티컬리 여기도 모여있다는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렇게 모여있으니까 이 패킷에 대해서 그룹 딜레이가 적용이 되겠죠. 그룹 딜레이는 표를 찾아보시면 되고 저걸 적어놓은 거죠. 이 그룹 딜레이라고 적어요. 그룹 딜레이라고 적어요. 됐어요? 그래서 SN 빼기 그룹 딜레이. 됐어요? 그룹. 이 문제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The name group delay comes, 그러니까 저 그룹 딜레이라는 네임은 comes because 얘가 the delay of the group of frequency component. 그러니까 WC 근방에 있는 애들을 얘기해준 그 그룹을 얘기해주는 거고 이게 그렇게 모여있는 게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느낌의 자, 그래서 얘기가 또 하나 정리가 됐어요. 그룹 페이지 딜레이, 그룹 딜레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고요. 시험 문제로 이런 거 충분히 낼 수 있죠. 시험 문제 어떤 걸 내느냐? 이런 거 그림을 그냥 대강 주고 이거 주고 출력을 그려라. 그럼 너무 정성 들여 그리실 필요 없어요. 죽일 놈 죽이고 밀을 놈 밀어가지고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요거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시면 충분히 그릴 수 있는 문제들이 나갑니다.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룹 딜레이, 페이지 딜레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아이디얼 필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탭 수가 무한히 많은 필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로패스 필터, 뭐 밴드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 밴드 스탑 필터. 그냥 이름은 뭐 외우기도 어렵지 않고 그냥 외워주세요. 로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요. 왼쪽죠? 하이 패스 필터, 로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 밴드 패스 필터, 밴드 스탑 필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로패스 필터로부터 밴드 패스 필터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로패스 필터가 주어져 있어요. 괜찮은 로패스 필터가 있어. 그럼 밴드 패스 필터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로패스 필터가 괜찮은 게 있다면 밴드 패스 필터는 코사인 곱한다. 이거 괜찮네요. 그렇네. 하이 패스 필터는요? 밴드 패스, 로패스 필터가 있는데 하이 패스 필터. 슈퍼소맨에서 보면 하이 패스 필터는 1 빼기 로패스 필터. 그럼 타임돔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데? 그죠? 그러면 1의 인버스 트랜스폼. 그러니까 로페스 필터가 있으면 하이패스 필터 만들면 쉽고 하이패스 필터가 있으면 로페스 필터 만들면 쉬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떤 책이나 이런 거 보시면 로페스 필터 얘기만 잠깐 나와요. 왜? 나머지 그냥 만들었으면 되니까. 밴드패스 필터 는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에다가 델타에서 이거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로페스 필터가 기본이다 라고 하고 로페스 필터를 얘기 진행할 겁니다. 자, 아이디어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무슨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좀 더 당연히 어드밴스된 디자인 방법도 있지만 그거 됐고 이거 자 그러면 이 펑션의 어, 타임 도메인에서의 모습은 뭐죠? 싱크죠. 뭐 저도 정확한 그 수식은 그래도 여러분은 시험 칠 때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싱크. 그래서 저게 만약에 탭수가 무한히 많지만 네, 그런 거 안 따진다고 그러면 저게 아니죠. 로페스 커버. 근데 이제 조금 뭐 조금 현실성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커절이 아니지 않냐 이거죠. 커절은 커절. 커절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H는? 커절이 되려고 하면. 그렇죠. n이 음수적으로 가면 다 0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지금 이거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기는데 그냥 마음 같았으면 이러고 싶으면 되는데 이러면 또 너무 필터가 기쁘게 망가지잖아요. 필터 모양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방법이 없네. 딜레이를 시키는 거죠. 딜레이를 시키고 이 부분을 0으로 만드는 거예요.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커즈를 만들기 위해서 선택이 어떻게 하는 거죠? 커즈를 만들기 위해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이 출력의 딜레이 중. 그러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 얘기예요. 외근을 추진되면 손을 안 되는 거죠. 대신 페이지 어떻게 쓰는데요? 오메가 nd 곱한다는 거는 딜레이를 nd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출력에 딜레이 줄 생각이면 퍼즐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뭐좀 과거값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실적인 로커스 필터가 됩니다. 퍼즐 조건을 어느 정도 만족시키는 컴퓨테이션 시키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딜레이가 나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로퍼스 필터의 좀 성능을 높이겠다. 딜레이 인정을 해야 돼요. 딜레이를 안 하면서 또 부담을 하죠. 그래서 요거 보시고서 여러분이 이거는 아이디얼 로퍼스 필터인데 좀 딜레이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아이디얼 로퍼스 필터인데 딜레이가 좀 얼마만큼? ND만큼. 그 다음에 이거는 밴드 패스 필터 여러분이 아까 만든 거기에다가 이거 방금 만든 거 여러분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다가 코사인을 곱했죠. 모듈레이션을 했죠. 그럼 뭐가 돼요? 아이디얼 밴드 패스 필터가 됩니다. 델타 N에서 뭘 뺐죠? 그럼 하이 패스 필터가 된 거고 그렇죠? 델타 N에서 밴드 패스 필터, 밴드 스탑 필터.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디얼 이렇게 밴드 패스 필터, 아이디얼 로 패스 필터가 있으면 그 나머지 세 개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아이디얼 로 패스 필터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아이디얼 로 패스 필터에만 집중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 그게 있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적당히 하시면 되니까요. 아이디얼 로 패스 필터에 대해 하기 전에 지금 논 아이디얼, 아이디얼하고는 거리가 먼 거에 대해서 먼저 잠깐 보자 이렇게 된 거죠. 논 아이디얼로서 지금 나온 게 자, 여러분 이제 좀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필터라고 하죠? 무슨 에버지라고 하죠? 이런 필터는 뭐죠? 자, 만약에 제가 잊어버렸다고 치겠습니다. 뭐 잊어버릴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저 HN을 G 트랜스폼을 해볼까요? HN을 저 G 트랜스폼을 해볼까요? 되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됐죠? 자, G 트랜스폼이요. 이제 이거 갖고서 차분 방정식을 만들어 해봅시다. 차분 방정식 쓰면 이거죠? 이걸 트랜스폼 되죠? 그러면 y에는 a, y, n 빼기 더하기 2, x. 여러분은 이쪽 방향으로 하실 수 있고 이쪽 방향으로 하실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구현을 하는 시차입니다. b가 1 빼기 1 많이 쓰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된 거를 무슨 에버리지라고 한다고요? 저 2m exponential moving 딱 보셔도 웨이트가 exponential 한 거죠. 자, 컨볼루션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y에는 그거잖아요. hk이라는 게 얘의 웨이트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h40이 xn 빼기 40의 웨이트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45는 xn 빼기 45의 웨이트. 그러니까 과거지사에 대해서 점점을 무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성비 좋은 로페스 필터 중에 하나죠. 가성비 좋은 로페스 필터. 그리고 실제로 그거에 주파수 도면을 그려봤더니 딱 이렇게 나옵니다. 꽤 괜찮죠. 이 짧은 수식으로 저 짧은 식으로 메모리도 거의 필요 없는 저 식으로 이 퀄리티의 로페스 필터를 나왔다. 여러분 FI 필터를 이렇게 만드시려면 탭수 꽤 많이 필요해요. 요거는 앞에 거에다가
마이너스 1에 n승을 곱하셨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마이너스 붙였으면 됩니다. 앞에 거에다가 마이너스 1에 n승 곱하셨다고 그러면 a가 음수라고 생각하셨죠. 자, 그럼 앞에 거랑 비교해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 자, 코사인 파이 n 이게 외우셔야 돼. 코사인 파이 n은 뭐죠? 이거 빨리빨리 변환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시면 딜레이가 발생합니다. 이거 뭐예요? 앞에 거 A가 양수인 경우 생각하면 앞에 거가 이거였죠? 다가 이런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돼요? 얘는 쉬프트가 발생하는 파이하고 쉬프트 해보였죠. 이거 어떻게 돼요? 파이 패스 필터가 되고. 이번에는 코사인 오메가 제로 해놓고 뺐어요. 모듈레이션 시킨 거죠. 그랬더니 밴드 패스 필터가 된 거죠. 저기다가 뭐 또 해버리면 밴드 스탑 필터도 만들면 되는 거. 결국 똘똘한 로페스 필터 하나만 만들면 다 된다. 똘똘한 로페스 필터 하나만 만들면 다 된다. 가 되겠습니다. 프리퀀시 도면서 슈퍼트 시키고 뭐 이러면 되니까. 됐어요? 그래서 난 아이디어에서 우리가 지금 EMA 얘기 끝났습니다. 네? 이때는 MA 얘기할게요. MA라는 건 뭐냐? 무빙 에버리지죠. 여러분 이게 호절하게 구성된 무빙 에버리지 필터. 뭐예요? 바보 2의 플러스 3개의 필터건. 호절하게 구성된 거죠. 바보 2.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랑 좀 딜레이가 발생하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호절한 이거 갖고서 구했어요. 이걸 그려보게 되면 이 필터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분석법을 배우기 전에는 EMA 수식 주고 MA 수식 준 다음에 두 개의 특성에 대해서 비교하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분석할 툴이 없었는데 주파수 이걸 배우게 되면 얘와 얘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툴이 생기시죠. 어떻게? 이거 갖고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요. 뭐 한 11개 정도 쓰니까 몇 퍼스펙트긴 하네요. 11개나 썼는데 겨우 뭐 이거보다 나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건 좀 약간 주관적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나쁘다가 뭐냐? 라는 부분 기준에 나왔어. 이건 가장 튀어나온 놈은 안 나고 튀어나온 놈. 아무튼 이렇게 좋았습니다. 11개 써서 뭐 써서 이렇게 만든 거죠. 재밌게 보셔야 될 거는 이 부분입니다. 자, 왜 제가 톱니처럼 팍, 팍, 팍 이러고 있을까요? 자, HEJ 오메가,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게 X잖아요, 이상. 이상을 다룰 때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 목소수를 썼을 때 이 부분을 내가 낮추고 이 부분을 이상이라고 하죠. 근데 이상은 항상 정의되는 게 아니에요. 매그너튜드는 항상 정의가 되지만 이상은 매그너튜드가 0이 아닐 때만 정의됩니다. 얘가 0이다. 그럼 이상은 마음껏 얘기하셔도 되는 거죠. 아무 상관 없잖아요. 0이 곱해질 건데. 그럼 얘가 이런 불연속을 보이는 위치가 뭐냐? 매그너튜드 0된 위치. 얘는 리니어 페이지가 맞아요. 불연속 점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페이지가 맞는 거죠. 그리고 사실 프랙티컬하게 봤을 때 내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러면 어디가 관심 있는 거야? 여기가 관심 있지. 아니 그저 목적 내가 다 따르려고 하는데 이게 왜?
뭐죠? 여기서 뭐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가 관심 있는 부분에서 리니어 페이지가 맞죠. 보시나요?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 저 파란색이 다우존스예요. 저게 너무 노이즈가 심해서 내가 요 패스 필터링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빙 에버리지 썼어요. 근데 앞에 쓴 버전, 퍼즐 버전을 쓰게 되면 저 녹색 선처럼 나옵니다. 딱 여러분이 보셔도 신호가 밀렸다는 거 보이죠? 이게 네. 그러니까 내가 무빙 에버리지를 퍼즐 버전을 쓰면 그렇게 밀린 적은 보는 거 패스 필터는 맞지만 이게 만약에 저것들 다 저장시켜 놓고서 먼 커다란 버전을 쓴다고 그러면 빨간색처럼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실시간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자, 퍼즐 무빙 에버리지는 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퍼즐 무빙 에버리지 L을 10개로 해가지고 한번 수식으로 불러보시겠어요? 퍼즐 무빙 에버리지 L을 10으로 해서 아니 그냥 L로 둡시다. 퍼즐 무빙 에버리지 근데 퍼즐 난 커저란 버전을 불러봅시다. 난 커저란 버전. 네? 얘가 퍼즐 버전이고 얘가 난 커저 버전. 얘는 시간 과거의 것을 써도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오른쪽처럼 하겠죠. 되셨나요? 왼쪽은 커져, 오른쪽은 커져. 요거에 대해서 빨간색이 자, 이거는 L에 따라서 L이 2, 5, 12일 때의 특성을 그려놓은 건데요. 뭐 어찌됐든 간 탭수가 늘어나니까 좀 뾰족해지는 건 맞는 것 같죠? 자, 그래서 또 얘기가 한 단락이 끝났습니다. 이제 필터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는 건 필터 디자인은 보통 툴을 써서 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뭐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드시면 되겠어요. 보통 필터 디자인을 할 때 뭐 주파수 특성 같은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지만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내가 몇 개의 탭을 쓸지 II를 쓸지 FIR을 쓸지 몇 개의 탭을 쓸지는 결국 내가 가진 컴퓨테이션 버짓이니까요. 결정하셔야 되겠죠. 아무튼 이 경우에는 세 개의 탭을 쓰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세 개의 탭을 쓰기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B0, B1, B2 결정하기로 하고서 필터를 써서 탭 트랜스폼을 하고 저렇게 썼어요. 자, 그러고 나서 앞으로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B0와 B2는 같은 문자로 두거나 아니면 어, 양수 음수 관계가 되도록 해놓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래야 리니어 페이지가 보장이 돼요. 자, 우선 그냥 지금 B2랑 B0랑 갖다 관계로 놨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얘가 코사인이 되잖아요. 얘가 실수가 되는 거죠. 그럼 위상이 어떻게 돼요? 실수니까 위상이 0이죠. 리니어 페이지가 좀 보장이 되어버렸죠. 0은 당연히 오메가의 리니어식입니다. 그러니까 FI 필터를 디자인할 때 필터 개수에 여러분이 어떤 대칭성을 강제로 줘버리면 처음에 보통 그냥 좌우 대칭 생각하시면 돼요. 좌우 대칭인데 이게 시메트릭일 수도 있고 엔티 시메트릭일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기본적으로 필터가 좀 약간 좌우 대칭이면 음수로 대칭일 수도 있고 그러면 리니어 페이지가 보장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제가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그 얘기예요.
이렇게 세 탭으로 하기로 했는데 말이 세 탭이지만 사실은 두 개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요 정도 요 정도 상황이고 그랬을 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주파수가 오메가 1일 때는 통과했으면 좋겠고 오메가 2였을 때는 안 통과했으면 좋겠어. 이러면 요 방정식 풀어서 B제로와 B1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터 디자인이라는 게 뭐 좀 어드밴스된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꼴 써놓고 B제로 B1 결정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나 100분의 2 파이는 통과시켰으면 좋겠고 10분의 2 파이는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고 나서 이걸 풀어주면 반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필터 디자인이라는 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저걸 풀어주면 세 탭짜리 필터인데 뭐였죠? 100분의 2 파이는 통과시켰으면 좋겠고 맞나? 이걸 그린 거 같냐? 100분의 2 파이는 통과 안 시켰으면 좋겠고 100분의 2 파이는 10분의 2 파이는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요거 두 번째 거 그린 거 같아요. 여기 통과 안 시켰으면 좋겠고 여기 통과시켰으면 좋겠고 필터가 나오는 세 탭짜리. 그 다음 페이지는 0이 되는 순간에 이런 점프가 발생하는 거는 어쩔 수 신경 쓰십시오. 요 사람의 시나리오상은 사실 여기만 중요해요. 자, 이 필터는 하이패스 필터죠? 하이패스 필터. 자, 이거는 지금 잠시만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필터 두 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얘는 로패스 필터, 얘는 하이패스 필터. 그렇죠? 요런 게 들어갔을 때 로패스 필터 통과시키면 얘가 되고 하이패스 필터 통과시키면 얘가 돼요. 되게 뭐 여러 번 더지만 좀 진짜 저걸 진짜 써가지고 해보면 되게 신기해요. 이게 막 두 개가 섞여서 분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저런 간단한 식을 통과시키고 나면 깔끔하게 분리가 됩니다. 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또 얘기가 하나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기 하나 잘 구별을 해서 이렇게 경막을 잘 설치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그걸 계속 쭉 보시면 이제 산으로 가기 딱 좋죠. 어? 자, 이제부터 나온 얘기는 뭐냐 하면 아마 옛날에는 진짜 중요했을 거예요. 요즘엔 좀 덜 중요한데. 폴 제로 플랫을 굉장히 잘 읽는 법입니다. 폴 제로 플랫을 정량적으로 읽는 법이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계 그려줍니다. 하지만 대강 눈을 봤을 때 그렇다라는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죠. 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자,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입출력의 관계죠. 어? 여러분 컨티뉴어스 타임 도메인을 하게 되면 저기 미분 방정식으로 적혀 있는 거고 디스크리트 타임 도메인을 하니까 차분하게 주어져 있는 거. 여기 일반적인 입출력 관계. 저걸 G 트랜스폼 해가지고 트랜스포 펑션을 구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발 더 나가서 분자 인수분해하고 분모 인수분해하면 이런 거로 그냥 뭐 그냥 우리가 트랜스포 펑션을 그냥 1차식들의 곱으로 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홀과 제로를 다 찾았어요. 됐어요? 그래서 Z 자리에 EJ 오메가 넣어가지고 지금 다 정리가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요 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일반적으로 입출력의 관계가 이런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 주파수 색이랑 HEJ 오메가랑 홀 제로의 관계는 이 수식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수식으로 주어진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나는 얘의 절대값을 관심이 있다. 얘의 이상을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래. 이거의 절대값 구하면 되겠고 이거의 이상 구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을 구해. 음, 그래서 그래서 내가 트랜스포 펑션이 있으면 매그너튜드 이상을 다 구할 수
있네라고 된 건데요. 자, 복소수 Z1이 있고 복소수 Z2가 있어요. 그리고 두 복소 사이에 거리는 얼마일까요? 두 복소수 사이에 거리는 자, 이 식을 가만 보면 이 J 오메가는 크게 1이잖아요. 이 J 투 더 오메가 마이너스 ZK랑 크게 같다고. 이게 뭐라냐는 거예요. 이거의 물리적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이거의 물리적 의미는 ZK가 여기 있으면 요거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폴 제로 플랫에서 그걸 딱 보고서 요점에서의 매그니튜드가 얼마일지가 궁금해요. HJ 오메가 궁금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폴과의 거리 다 자로 재고 제로와의 거리 다 자로 재려서 곱해서 나눠주면 된다라는 게 이 수식의 의미예요. 이 수식의 의미는 내가 얘가 궁금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요 점에서의 제가 궁금하다 오메가 제곱. 그럼 저 점에서 폴과의 거리 다 자로 재고 제로와의 거리 다 자로 재가지고 숫자 곱해주면 요즘은 그럴 이유가 없죠. 기도했을 때. 근데 예전에는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그림을 예쁘게 그리고 이제 자로 쟀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거는 이쪽에서 곱해진 게 더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두 복소수가 곱해지면 그 이상은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제로랑의 각도 구하고 두 번째 제로 각도 구하고 폴과 각도 구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얘가 얘기하는 건 폴 제로 플랫에서 내가 얘와 얘를 구할 수 있는 손으로 구할 수 있는 자로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 지금 관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제가 얘기한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다 이해를 하셨으면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폴 제로 플러스. 그럼 여러분은 이거랑 얘를 구하고 싶어요. 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죠. 얘가 요점에서 오메가 0에서 요거일 때 바로 폴과 거리 다 재고 제로와의 거리 다 재고 해가지고 점 하나 찍고 조금 간 다음에 폴과의 거리 다 자로 재고 제로와의 거리 재가지고 곱해가지고 점 하나 찍고 그거를 뭐 오전 내내 하게 되면 또 그림 먹게 돼요. 옛날에 이걸 얻었던 방법. 근데 뭐 우리 뭐 그렇게까지 정교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대강 보시면 꼬리가 컸네. 그 자기도 세겠네. 죽었네. 살아나다가 또 죽었네. 죽었네. 살아나다가 또 죽었네. 이런 것만 개형만 보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 시험 치실 때 자로 재수하실 거 없고 제가 개형을 그려라. 그러면 요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하다가 요 포인트만 잡아서 그리시면 다 연습이 됩니다. 페이지 같은 경우도 그 제가 좀 빼가지고 그릴 수 있는데 그렇게 그릴 이유가 없으니까 지금. 자, 그 다음에 또 용어를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은 게 principal value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각도는 바로 참 그런 게 0이랑 2파이랑 같아요. 0이랑 4파이랑. 그래서 각도는 사람마다 쓰는 게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각도를 이렇게 쓰는 게 연속이니까 좀 보기에 좋으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쿨하게 마이너스 8부터 8까지만 써서 나타내자 라고 하는 게 바로 프리스퍼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또 이제 여러분이 하나는 마이너스 8까지 연습해 프리스퍼가 이거 요거는 그룹 딜레이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코사인 4분의
파이 n을 넣었다. 시험 문제로. 코사인 4분의 파이 n을 넣으면 나오는 출력을 써라.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잘하실 필요 없이 하려고 하지 말고 대강 눈치적으로 하시면 돼요. 코사인 4분의 파이가 0dB네요. 메가네츠도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룹 딜레이가 얼마죠? 딜레이가 이 정도죠. 됐어요? 알파 뭐 좀 5분 동안 잠깐 딴 얘기하다가 마칠 건데 알파고가 이제 바둑을 두는데 알파고 논문이라는 게 사실은 그 AI 쪽 논문이 이 이야기를 말하는 논문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알파고 논문 같은 경우는 학부 수준에서도 뭐 두세 달만 배워봐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거리는 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바둑을 두냐 제가 봤을 때 엔지니어링 문제들이 거의 다 그런데 결국은 무한에 가까운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필터를 설계한다고 했을 때 결국 무한히 많은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가 좀 따져볼 수 있어요. 만약에 저는 분석 툴 적용할 수도 있고 바둑이라고는 도를 놔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한히 많은 가능성이 있는 거고 각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알파고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뉴럴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검토할 만한 애들을 찍어주죠.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냥 바둑돌이 놓일 수 있는 칸이 바둑판 위에 19 곱하기 19니까 만화에 361개라고요. 그 중에서 제 턴이 왔을 때 프랙티컬하게 놓을 수 있는 위치가 뭐 한 100개쯤 되겠죠? 나머지는 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100개 중에서 가능성이 높이 검토가 필요한 애를 한 5개 정도 찍어준다고 치겠습니다. 사실 프로기사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부터 수익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고 알파고도 그렇게 막 하는 거 네가 그러면서 막 컴퓨터이 쫙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뒷부분은 굉장히 자료 구조 및 알고리즘 시간에 배웠을 법한 내용이 진행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뭘 디자인한다, 뭘 한다, 우리가 엔지니어링 하고 뭘 한다. 그건 비슷해요. 무한히 많은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거를 다 하나하나 검토해서 많이 안 되죠. 나는 줄이셔야죠. FI 필터로 하겠다, AI 필터로 하겠다. 그 다음에 폴은 이 정도에 놓겠다, 이 정도에 놓겠다 하고 나서 이런 툴들을 써가지고 보시고서 세부 조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떤 전체적인 걸 볼 수 있는 감이랑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거랑 둘 다 필요한 거죠. 하나만 해가지고는 사실 디자인을 못하죠.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